안녕하세요. 인생 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김상수입니다. 20년째 이 아파트 단지의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차디찬 경비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보며 가끔 생각에 잠깁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내 땀방울이고 내 희생의 증거지. IMF 때 공장 문을 닫고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제게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습니다. 제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지요. 한 번은 늘 바쁘다는 아들 녀석이 웬일인지 목소리에 힘이 없더군요. 잠시 후 녀석의 전화 한 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녀석은 아버지, 저희 팀 회식 자리에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런데 아버지 퇴근하시는 길에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지갑 하나를 못 챙겨서 혀를 찼지만 녀석이 불러준 것만으로도 좋아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녀석이 말해준 레스토랑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녀석의 테이블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려는데 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저요? 요즘 집 사느라 죽겠습니다. 부모님은 도와줄 형편도 안 되시고 사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보면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녀석은 취기가 올라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생해서 자식 키워놓으면 뭐 합니까? 결국 자식한테는 부담만 되잖아요. 전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저의 평생을 바친 헌신과 희생이 제 아들에게는 그저 부담과 짐이었다니.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던진 그 비수 같은 한마디가 심장에 박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보며 나누는 대화가 제 욕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경비원 아저씨는 얼마나 고생했으면 자식이 번듯한데 왜 저러고 사실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내의 말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고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결과가 좋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가족은 정작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희생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이 막혀서 잠시 저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더군요. 65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집과 가족을 뒤로하고 나오니 저는 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 친구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IMF 때 저와 함께 사업을 말아먹고는 혼자 유유자적 그림을 그리며 사는 녀석입니다. 영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세 글자를 잊고 살았더군요.
가족의 아버지, 아내의 남편, 아파트 경비원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 도구를 챙겨서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다. 기차가 달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저는 낡은 스케치북에 바다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바다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보면서 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김상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은 제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놀라 여기저기 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왔던 가족들이 이제는 저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아내는 울면서 철민에게 저의 행방을 물었고 아들은 자신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제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녀석의 말이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늘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지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고백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가족을 사랑했던 겁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전부라 믿었죠. 하지만 가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과 시간을 함께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제 삶의 전부라 믿었던 헌신이 사실은 가족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강박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입었던 경비원 제복을 벗어 던지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고 아들은 종종 찾아와 제 그림을 보며 멋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공방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색깔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이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70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은 오롯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를 사랑했던 가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 채널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보다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